20대 여자는 생각보다 돈이 정말 많이 듭니다. 화장품도 사야 되고 옷도 사야 되죠. 피부 머리 관리해야 되죠. 운동하고 취미도 즐기다 보면 월급이 정말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를 때가 많아요. 게다가 같은 기능의 제품인데도 여성용이라는 이유로 더 비싸게 판매되는 핑크텍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여성은 꾸밈과 자기관리를 위해서 자연스럽게 더 많은 소비를 권유받는 환경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관리를 잘 하려면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솔직히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돈을 아껴야 하는 곳 4가지, 그리고 절대 아끼지 않는 곳 3가지를 이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아껴야 하는 항목 첫 번째 리스트는 유행을 따라가기 위한 소비예요. 여러분, 유행은 계속 바뀌지만 우리의 통장은 회복하는 데 정말 꽤 오랜 시간이 걸려요. SNS를 보다 보면 사고 싶은 게 정말 끝없이 생기잖아요. 새로운 화장품도 매달 쏟아지고 옷부터 가방, 디저트까지 계속 유행이 바뀌어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건 좋죠. 하지만 유행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는 소비는 대부분 오래 쓰진 못해요. 저는 인스타그램 광고에 갑자기 떠서 살까 하는 마음이 드는 물건이나 요즘 너무 다 하는 것 같아서 나만 이거 없나 생각이 드는 물건들을 사려고 결정할 때 일단은 바로 결제하지는 않아요. 장바구니에 넣어두고요. 최소 5일 정도는 기다려보면서 이 물건이 정말 일상 속에서도 계속 생각이 나고 필요로 하는 물건인지 차근차근 생각을 해봐요. 정말 신기하게도 유행템인 경우는 며칠만 지나면 거의 절반 이상은 사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고 심지어는 그게 장바구니에 있었다는 것조차 까먹고 지나갈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무엇이든 바로바로 사지 않고 좀 참았다가 기다려보는 연습을 하는 게 나의 과소비를 막는 첫 번째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될 게 여러분이 한정판이라는 말에 너무 많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못 산다라는 말이 우리의 판단보다 조급함이라는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이런 마케팅 수법들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거 아니까 저는 오히려 몇 년이 지나도 질리지 않는 클래식한 제품을 선택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여러분도 그냥 잽싸게 지나가는 유행보다는 그냥 나만의 좋은 취향을 하나 만들어서 소비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꼭 줄여야 될 소비 두 번째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예요. 저는 물건을 살 때 꼭 한 가지 질문을 하는 편인데요. 이 제품의 이 로고가 사라져도 내가 정말 사고 싶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이 살 것 같아 라고 하면 저에게는 가치 있는 소비가 되고요. 솔직히 아니다 라고 하면 그건 로고를 위한 소비가 돼요. 사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소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면 내 스스로한테 이걸 내가 정말 좋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남들에게 뒤처져 보이고 싶지 않아서 하는 건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좋은 걸 누리는 건 단순히 과시하기 위한 목적만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보고 내 경험과 안목을 늘려주는 역할도 하잖아요. 그런 목적에서 가끔은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소비를 해야 될 때도 있고 여러분이 스스로를 위해서 좀 보상을 해주고 싶을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 과시 소비와 내 안목 높이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제 월 수입의 5%를 넘는 금액을 사용하게 될 때는 한 번씩 더 고민을 해봐요. 만약에 월 수입이 250만 원이라면 5%는 12만 5천 원이거든요. 그럼 내가 12만 5천 원을 지불하고 여기서 얻을 것이 무엇인가 한 번씩은 꼭 생각을 해봐요. 내가 지금 당장 12만 5천 원 혹은 그 이상의 금액을 지불하더라도 이곳의 로고나 여기를 인증했을 때의 짜릿함 이런 것을 제외하고 내가 얻을 것이 더 크다면 그거는 구매를 좀 고려해보는 편이고요. 그냥 12만 5천 원을 로고 하나랑 교환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면 굳이 사진 않으려고 해요. 이게 보수적으로 잡아서 5%지 한 3%인 7만 5천 원 정도도 누군가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생각해요. 더군다나 이런 게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어떤 모임에 갈 때마다 이런 돈을 지불을 해야 된다든지 지속적으로 관리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라면 내 수익의 3% 내지 5%는 나에게 맞지 않는 소비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현실적으로 여유가 없는 20대 초중반에게 정말 나 자신이 아니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반복적으로 새는 소비예요. 여러분, 큰 돈은 대부분 한 번에 사라지진 않아요.
오히려 작은 돈이 매일 반복되면서 조용히 내 통장을 빠져나가거든요. 당장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구매는 해두고 사용하지 않는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시켜 먹게 되는 배달 음식, 매일 카페에 쓰는 비용, 10분 15분 일찍 나오지 않아서 사용하는 택시 비용. 한 번씩은 정말 별거 아닌 금액이죠. 근데 이게 1년씩 쌓이면 꽤 큰 금액이 돼요. 아니, 자기 관리를 하는데 뭐 이런 구독 리스트까지 점검을 해야 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돈 관리도 여성의 자기 관리의 일부예요. 여성이 가진 자원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최근에 한 달 동안 정말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구독 서비스가 있다면 지금 당장 과감하게 해지하시길 바라고, 배달 음식도 기왕이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식재료를 구매해서 절약도 하고 더 건강해지는 식습관을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의식하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소비가 없는지 한번 좀 점검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제 네 번째로는요, 효율이 낮은 자기 관리에 쓰는 소비예요. 자기 관리라고 하면 소비를 합리화하기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자기 관리는요, 어떠한 걸 구매하는 순간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시술을 받고 좋은 화장품을 바른다고 해도 결국에는 꾸준히 실천하는 그 습관이 사람을 바꾸잖아요. 저는 요즘 내가 좀 흐트러진 것 같다, 자기 관리를 해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는 순간 일단 생활 습관을 먼저 점검을 해보고 있거든요. 잠은 충분히 자고 있는지, 식사는 잘하고 있는지, 몸을 어느 정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으로 세팅을 하고, 이 기본기가 갖춰졌는데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필요한 곳에 돈을 써보려고 해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문제, 컨디션 문제, 기분 문제, 이런 것들 다 생활 습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 내가 개선해보려고 노력하기 전에 먼저 소비로 무작정 해결하려고 하면 돈은 계속 나가는데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예요. 자기 관리는 일회성 소비가 아니라 무조건 반복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여러분이 돈을 쓸 때도 정말 훨씬 현명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까지 제가 일단 돈을 아끼는 4가지 기준점을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돈을 아끼는 것보다 중요한 게 돈을 나에게 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돈을 쓰는 곳들의 주요 포인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더 큰 가치로 돌아오는 것들이에요. 첫 번째로는요, 저는 건강에 절대로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산부인과, 치과, 이 2가지는 정기검진을 6개월 그리고 1년마다 꼭 다니고 있고, 여기에 드는 어떠한 비용도 절대 아끼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검진을 받다 보면 정말 여성에게 흔한 지렴, 이런 것들 증상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내 호르몬 수치에 따라서 좀 생활적으로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나 약이나 영양제로 특정 영양소를 보충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까워하지 않고 바로바로 저를 위해서 검사비, 약비, 영양제 들어가는 비, 주사비, 이런 것들 다 사용하는 편이고요. 치과의 경우도 저는 고등학생 때부터 교정을 했기 때문에 정기검진에 다니는데, 만약에 충치가 나왔다 혹은 생기려고 한다 라고 하면 그 즉시 바로 치료하고, 스케일링도 6개월에 한 번씩 계속 받아주고 있어요. 이런 것들 외에 우리나라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건강검진 받으라고 여러분에게 알림은 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꼭 가서 받으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미루지 말고 바로바로 이런 것들에는 돈을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제가 돈을 쓰는 포인트는 나의 감각을 넓혀주는 경험이에요. 저는 이 소비를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데요. 감각을 넓혀주는 경험이라고 하면 책 읽고 전시 보러 가거나 여행 다니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말해요. 이 말을 들으면 조금 추상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사실 다 돈 낭비야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오히려 여러 경험, 흔히 말하는 뻘짓하는 게 가장 오래 남는다고 생각해요. 정말 우연히 고른 책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줄 때도 있고요. 그냥 친구 따라 간 전시에서 나의 새로운 시선을 만들기도 하고, 그냥 가족 여행 따라간 것 뿐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 자체가 넓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글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이유가 생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인데요. 그 생각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20대 때 했던 뻘짓, 그러니까 짜잘짜잘한 경험들에서 나왔던 거예요. 꼭 비싼 경험이 아니어도 되고요. 일부는 돈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 읽는 거나 무료 전시 보는 거. 엄청 큰 돈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보고 싶었던 카페나 좀 좋아하는 장소에 가보는 것들, 그런 데서 한두 시간 보내는 것도 충분히 좋은 경험이 될 수 있거든요. 이 감각을 넓혀주는 소비라는 것에는 어떠한 제한도, 틀도 없기 때문에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여기서 쓰는 가격이 아니라 그 경험 자체가 나를 얼마나 어떻게 성장을 시키는가 이걸 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쓰고도 내가 제대로 경험을 한 것이 맞는지 의심스럽다, 좀 알고 싶다라는 분들에게는 그거에 대한 다이어리나 기록을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복기를 해보고 내가 그곳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까지 생각을 했을 때 내 경험으로 축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세 번째는 저는 미래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에는 무조건 투자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진짜 투자. 저는 수입이 생기잖아요. 그럼 일단 저축이랑 투자 이 두 가지에 쓸 돈을 분리해놔요. 돈이 남아서 저축을 하는 게 아니라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배움도 투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외국어 배우거나 필요한 강의 듣거나 제가 일을 더 잘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용하는 것처럼 내 능력을 키워주는 곳에는 기꺼이 투자를 해요. 그리고 오래 사용할 물건들도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예를 들어서 노트북, 의자, 매트리스, 코트 이런 것처럼 최소 몇 년 동안 나와 함께할 물건들은 일단 가격보다는 내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요. 저는 무조건 좋은 물건이 비싼 물건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오래 곁에 남는 물건들이 나에겐 좋은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말한 투자 상품, 배움에 투자하는 거, 정말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 이런 것들 다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커지는 거, 그리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에는 돈을 아끼지 말자라는 주의입니다. 20대에는 돈을 써야 될 것도 정말 많고 사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많이 버는 것보다 일단 소비의 기준이 잡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유행하는 것들, 그리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습관처럼 새는 돈들은 좀 줄여보시고 대신 나의 건강, 경험, 그리고 내 미래에 무조건 돌아올 수 있는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여성성, 아우라, 아름다움 이런 것들이 정말 비싼 옷이나 명품에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말 어떤 선택을 하는지,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돈을 쓰는지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은 사람을 그렇게 많이 바꾸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돈을 사용하는 기준은 사람을 분명히 바꿔요. 그래서 오늘은 얼마를 쓸까 보다 여러분이 내 돈을 어디에 써야 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만의 돈 관리 팁이 있나요? 있으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배워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